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황교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첫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변동성이 좀 컸던 네. 것 같고 코스닥이 또 강세를 보여줬었고 이번 네. 한 주 그리고 시장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엄청 네. 크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코스닥 시총 1등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요. 뉴스 나오면서 네. 또 급락 나오고 있고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서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풍선 효과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빠진 자금들이 다른 코스닥 시장 한정으로 소부장으로 간다던가 다른 IT 섹터로 좀 가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꽤 어려운 한 달을 좀 보냈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사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 이제 TPU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첩됐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매크로적으로도 금리 인하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좀 있었죠. 예, 그러면서 11월 달 보내왔는데요. 다행히도 11월 말 12월 초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구글 TPU에 대한 그 우려가 조금 제한적이다.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은 여전히 많이 쓰일 거다. 이런 붐들에 대한 분석이 다시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화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말에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강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코스닥의 로봇이라던가 바이오 쪽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갔던 부분들이 글쎄 오늘 알테오젠 사건 이후로 이제 수급 이슈 이후로 조금 코스피 시장을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 다음 주에 또 공교롭게도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FOMC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보기는 해야 될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네. 다른 섹터로의 또는 기존 주도 섹터로의 다시 전환이 되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FOMC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라는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럼에도 추세 자체는 지금 상승 네, 추세다. 맞습니다. 순환매가 돌지만 다시 한번 유망 종목을 들여다봐야 네.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떤 섹터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아직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다. 여전히 네. AI와 관련된 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주가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AI 기술은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열풍 때 모뎀을 처음에 쓰다가 이제 초고속 광통신이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AI 기술이 모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장돼서 갈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최근에 GPT나 제미나이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뭔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에서 썼을 때 그 질문했을 때에 대한 답보다 훨씬 느려진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사용자들 대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느리고 여전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과 반도체들과 HBM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들 특히 삼성전자가 사실 11월 달 조정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하반기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히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올라올 때도 삼성전자가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서 보는 뭔가 시장 상대 강도도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투자자분들의 취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면 결국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 네. 일단은 아직은 소부장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를 유망 섹터로 보고 네. 계시고 소부장보다는 투톱 그 안에서도 네. 하이닉스가 올해 잘 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상승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실제 투자자 네. 특히 고액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지가 좀 궁금해지고 네. 11월장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주식을 그냥 하락하면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많이도 올랐었고 그 조정에 대한 타이밍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든 와도 상관없다라는 조정이었고 오히려 이번 시기에 주가가 좀 많이들 좀 더 담으신 것 같아요. 최소한 추가 매수는 강력하게 안 하더라도 팔고 시장을 이탈하거나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 많이 포착을 못했어요. 사실 네. 그동안 잘 소부장들이 뭐 작은 종목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으면 하셨지 그쪽에서 좀 주식시장을 아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내년까지 코스닥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12월 초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사실 거래대금이 굉장히 한산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뭐 투자자들도 많이 휴가들도 떠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매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시기 그리고 개인들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로 상대적으로 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대를 보면 뭐 빠진다기보다는 계속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구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FOMC 전후로 그때까지는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요 기간만 잘 버티신다라고 하면 또 좋은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의 관심이 좀 네. 코스닥에 집중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장중 시총 500조를 돌파를 했고 코스닥 ETF를 매수하는 매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 크게 흔들리는 게 좀 아쉽기는 네. 합니다만 코스닥의 키 맞추기 연말 그리고 1월장에 본격화될 거라고 네. 보십니까? 사실 뭐 알테오젠이 오늘 이슈만 없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아마 흐름이 좋았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네. 근데 오늘 이런 갑작스러운 뉴스는 뭐 사실 계속 나왔던 뉴스의 연장선이라서 조금 오늘의 하락은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관되어 있는 ETF에서도 동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ETF가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다른 바이오들이라던가 다른 코스닥 전체 시총 큰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오후 점심시간 지나면서부터 종목들이 아래꼬리도 사실 많이 달고 있고요. 네.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플러스로 나는 전환되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씩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모두 다 바이오가 좋습니다. 모든 바이오가 다 좋습니다라기보다는 각계전투 양상으로 종목별로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미 그런 뭔가 개별 종목 단위로 보자라는 그 흐름들이 11월부터 진행해 왔었어요. 모두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소부장이 다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라기보다 기판이라던가 그다음에 특정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만 사실 소부장 중에서도 좋았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수급이 다시 좀 재정비되고 12월 중순 지나고 나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 부담이 조금 더 없어진다라고 하면 네. 연초에 있는 뭐 학회 모멘텀이라던가 그다음에 코스닥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다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하락할 때 잘 좋은 종목들 잘 조정 기간에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코스닥을 좀 크게 이루는 세 가지 축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그다음에 뭐 몇몇 쭉 이제 시총 상위들로부터 좀 한번 세워 보시고요. 결국에는 과거 2016년, 17년 그때 코스닥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시간 차이가 좀 있었어요. 한두 달 정도의 시간 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잘 매매해 보시고 지금 특히나 너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지금 계속 추세가 좋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시총 크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관리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장에 또 눈에 띄는 특징주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사실 어제 장에서도 6%대 튀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의 연속성을 크게 분출할 줄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현대차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가 그동안 너무 못 가지 않았습니까? 이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관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뭐 그 뉴스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자동차 부품 주식들도 보면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연관이 있느냐, 피지컬 AI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가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뭐 조금 꿈을 크게 가져본다면 한국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래서 지금 로봇 이슈가 붙으면서 현대차가 투자했었던 뭐 로봇 회사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로봇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일단 현대차 종목은 앞으로 시장에서 더더욱이 로봇 위주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종목들이 사실 많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너무나도 비싸다고 평가했지만 2023년, 2022년, 23년 엄청 큰 시세를 냈던 것처럼 로봇도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이 조금 고비일 수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근데 이 시기 잘 지나고 나면 로봇 섹터들, 특히 뭐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로봇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전 섹터들은 한번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있다. 자동차는 로봇주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만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 살짝 다른 전략이 유효하다. 결국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로봇과 얼마만큼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섹터를 이야기 나눴는데 이 밖에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좀 단원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잘 가는 업종이 내년 초에도 주도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기보다는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업종이 더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수익률 상위 업종들, 섹터들, 종목들을 보면 아직 그 스토리나 실적이 꺾이기에는 아직은 좀 더 많이 남았어요.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나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AI와 연결되어 있는 이 랠리가 아직은 시기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 섹터, 바닥에 있는 섹터를 찾으시기보다는 잘 가는 종목 중에서 조금 쉬고 있는,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들을 잘 노려보심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섹터보다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업종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황규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